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 영타 강사입니다. 그리고 쭈쭈 채널의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파리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분석과 축구 뉴스를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 만큼 또 즐거운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5월 18일 축구 영타 강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바페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잘 나가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은바페 한 명을 보내고 공격과 미들, 은바페를 보낸 돈으로 공격과 미들을 보강했기 때문이죠. 나폴리에서 좋은 폼을 보였던 흐비차와 주앙 네베스, 그리고 두해 선수, 이 선수들이 은바페의 이적 자금으로 산 선수들이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슈퍼스타 개인보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 포지션 재능 있는 선수 보강이 중요하다는 거죠. 챔스 결승까지 간 파리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4-2025 파리 생제르맹의 즉 PSG의 시즌을 요약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PSG는 기존의 슈퍼스타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팀 중심 철학으로 대대적인 변화 시도한 시즌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모두 팀을 떠난 이후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PSG의 미래를 우려했지만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 2023-2024 시즌 종료 후 PSG는 더 이상 특정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세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철학을 세웠습니다. 이를 이끌기 위해 영입한 인물 감독이 바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죠. 그는 스페인 국가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준 전술적 깊이를 바탕으로 PSG에서도 점유율 중심 축구, 전방 압박, 그리고 조직적 수비를 핵심으로 한 팀 전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PSG는 전력 보강과 리빌딩을 시켰습니다. 은바페, 메시 이런 선수들이 떠나가면서 이번 시즌 PSG는 대규모 영입을 통해 어떤 선수를 영입하며 팀을 재구성했냐면, 젊고 재능 있는 선수,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빅팀에서 뛰진 않았지만 재능이 넘치는 선수를 찾아서 팀을 재구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앙 네베스, 이상 벤피카 미드필더, 데제레 두에 스타드램 윙어, 크비차 크바라츠 헬리아, 죄송합니다. 그냥 흐비차라고 부르겠습니다. 흐비차 나폴리 윙어 겨울 이적입니다. 윌리안 파초 프랑크푸르트의 센터백, 마트베이사 프노프 크라스노다르 골키퍼, 그리고 PSG 유소년 출신 세니 마율루의 프로 계약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 역시 후반기에 그러니까 엘리케의 전술적으로 들어서면서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출전 시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오고 나서 전반기 이강인의 영입한 전중반기라고 보면 되죠. 그때 전술적 핵심이었죠. 많이 뛰었었죠. 경기력과 성적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PSG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냈습니다. 리그 1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선두를 유지했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결승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이는 메시와 은바페 없이도 PSG가 유럽 정상권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프랑스 국내컵 대회에서도 최소 결승 진출 또는 우승권 내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PSG는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선수들은 이번 시즌 PSG의 핵심 선수들을 짚어볼게요. 파비앙 루이스, 중원에서 안정감과 정술 수행 능력으로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 흐비차 나폴리 시절보다 더 강력한 드리블과 결정력으로 공격에 핵이 됐죠. 베랄도와 파초는 젊지만 침착한 수비로 골 뒷문을 단단히 지켰고, 이강인은 약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사심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점점 더 전술적 신뢰를 받았다.
사실 전술적 신뢰는 초반에 많이 받았고 후반기에는 많이 받지 못했죠, 이강인 선수가.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거, 이거는 이 시즌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사심, 또 대한민국 팬분들의 사심을 담아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흐름 조율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또 이강인 선수죠. 결론은 2024-2025 시즌의 PSG는 스타 의존 축구가 아니라 조직력과 전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유럽 축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지 성적이 좋았던 시즌이 아니라 PSG라는 클럽의 정체성 자체가 재정립된 시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는 스타 군단에서 팀 위주 군단이 되었기에 좋은 성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해볼 내용은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적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네 가지의 이유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스타일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고감도 압박, 빠른 공수 전환, 측면 수비 가담이 강한 윙어 또는 하프스페이스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미드필더를 선호합니다. 이강인은 기술적 역량은 모두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와 체력 면에서 지속적인 압박 전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선발보다는 후반 교체 카드로 자주 활용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후반 교체 카드도 거의 나오지 못했죠. 예를 들어 흐비차나 브래들리 바르콜라처럼 전방 압박이 적극적인 자원들이 주로 선호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팀 내 포지션 경쟁입니다. 이강인이 주로 뛰는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측면은 현재 PSG 내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파비안 루이스, 중앙 네베스, 우카르테의 두 회까지 유집을 가세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흐비차, 바르콜라, 템벨레 측면 공격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강인은 이 중간 지점에서 특정 자리에 완전히 고정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다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는 출전 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SS 자리 또는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뛸 수 있었던 이강인 선수인데, 요즘 덴벨레 선수가 스트라이크 자리에서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조금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의 엔리케 감독이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결별설, 아스날 이적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전술 유연성 부족 및 수비 기여도가 3번인데요. 이강인의 공격 전환과 패스 능력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비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 압박 감도는 감독의 기대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는 선수들에게 높은 전술적 이외와 수비 가담을 요구하며 수비 가담이 미흡한 선수는 기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체력 관리 및 부상 관리인데요. 이강인은 시즌 초반 햄스트링 계열과 허벅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햄스트링 계열이에요. 으로 일정 시간을 결장했고 이후에도 회복 상태를 고려해 출전 시간을 점진적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PSG가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컵 대회를 병행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전 로테이션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각은 기술력 부족뿐만 아니라 전술적 요구, 팀 내 포지션 경쟁, 수비 기여도, 체력 및 부상 관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기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후반 조율자 혹은 템포 바꾸는 카드로 루이스 엔리케가 기용을 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파리에게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챔스 우승이 걸린 단판 매치를 잘 준비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그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박지성에 이은 한국인 두 번째 챔스 우승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의 축구 뉴스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축구 뉴스도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 왔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도 복합적으로 동시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영타 강사 할 때 제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목소리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지금 축구 뉴스 마찬가지고요. 부탁 어 이해 부탁드리고 축구 영타 강사에 대한 신규 컨텐츠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한 의견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안 셰르키 선수가 토트넘과 맨시티 이적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히비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고 있고요. 프림퐁 선수는 리버풀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요나탄 타는 미넨 이적설이 돌고 있고요. 1번부터 4번은 이적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지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다친 토트넘 그리고 베리발이 시즌 아웃이 된 토트넘이 손흥민이 SS 또는 CAAM으로 표현을 하여 결승전을 어느 정도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선발의 윤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결승전 선발 라인업은 비카리오 골키퍼, 우도기 반다벤, 로메로, 포로, 벤탕과 비수마, 히샬리송, 손흥민, 존슨, 솔랑케를 예측했는데요. 이래서 일정 시간은 이와 같은 명단으로 빌라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예 다른 명단으로 손흥민 선수 윙어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또는 윙어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뭐 제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그래서 손흥민이 대표팀처럼 경기를 풀어주며 득점도 노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빌라전을 통해서 이미 스프린트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증명이 됐으니까요. 컨디션이 최상이다라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워커가 AC 밀란 완전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클루셉스키는 결승 아웃이고 몇 달간 결장할 것이다. 슬개골 수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르치와 요레케스 죄송합니다. 요레케스가 리버풀 이적설이 돌고 있고요. 포로가 미넨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맨유는 또 로테이션을 안 돌렸더라고요. 그거는 목요일 새벽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PSG가 오세르를 3대1로 제압하면서 리그 최종전에서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이강인은 0분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루머긴 한데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빅클럽 러브콜선 셰르키가 결별을 선언을 했다고 해요. 취재진 앞에서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맨유, 맨시티, 토트넘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홀란 선수가 돌아왔는데요.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 0대1로 패배하면서 우승컵을 들어오는데 실패를 했고 이번 시즌 무관인 맨시티입니다. 팰리스는 빠른 속도로 공격을 전개했고 오른쪽 측면에서 다니엘 무뇨스의 크로스를 에베레치 에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16분 만에 선제골을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33분 맨시티가 균형을 맞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타이릭 미첼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지만 혼란이 아니라 마르무시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딘 앤더슨의 선방이 막히면서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거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BBC 켈리 소머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른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결정한 일이다. 항상 페널티권에서는 그런 식이다. 나는 주도적으로 나서는 선수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는
BBC, 진짜 손흥민 선수가 우승해서 좀 그날 기쁘게 또 한국 팬들이 출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매체가 선발 라인업을 예상했네요. 결승전 선발 라인업 이거는 네이버에 뜬 이야기인데요. 출처는 네이버 스포츠입니다. 피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다벤 우도기, 비수마, 펜타쿠르 오도베르, 손흥민 존슨, 솔랑케를 예측을 했네요. 스포르팅이 벤피카를 꺾고 포르투갈 리그 정상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전북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전진우가 엄청납니다. 진짜 잘합니다. 전진우 선수. 오, 호날두가 유력 행선지가 첼시, 스포르팅, 베식타스 등 5곳이 있다고 합니다. 40살인데요. 언제까지 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 미알 밀러 클리스만 선임 책임자가 한국 축협을 떠나 중국 축협 여자 축구 담당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영타 강사와 축구 뉴스를 이어갔는데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